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다시 영상 올리네요. 오늘은 제가 산티아고에 갖고 갈 아이템들을 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, 야. 네,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아이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아요. 가기 전에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는데,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한 물품들을,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릴 마지막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아이템을 소개한 영상이 한 4편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. 1, 2, 3, 4. 그래서 오늘 5이자 아마 최종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,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준비한 것까지 싹 다 한 번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아이템뿐만 아니라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위해서 쓴 금액까지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, 제 3월 달에 비행기 표를 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은,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, 제가 3월 달에 파리행 왕복 비행기 표를 끊었었죠. 그래서 왕복 비행기 표가 그때 88만 원이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제 카메라를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RX100 Mark 7. 이거는 이제 제가 메인 사진 카메라로 이제 찍기 위해서 그때 샀던 걸로 이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, 테스트를 못 해본 게 조금 아쉽긴 해요. 그래도 이제 제가 메인 주력으로 쓰고 있는 알파9 카메라만큼 이제 성능이 꽤나 좋은 이제 작은 소형 카메라라서 뭐 그렇게 막 의심을 할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카메라는 아니라서 뭐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끔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사실 그거 다 오늘 갖고 왔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다 보여드릴 건데, 일단 먼저 말로 좀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, 이 등산화 이제 이것도 중고로 제가 원래 정가로 한 3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정말 운이 좋게 13만 원에 구입을 한 이 등산하고, 이것도 이 앞전 영상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모자, 이런 모자인데, 이 모자는 저희 동네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리퍼마켓? 예. 리퍼마켓에서 이제 구입을 한 모자인데, 이게 살짝 발수 기능이 있으니까, 발수 성능이라고 했나? 이렇게 기능성 모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약간 발수 정도는 돼가지고 이렇게 비 정도는 이렇게 튕겨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창도 넓고 해서 이 모자를 샀는데, 이거는 제가 5천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모자가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찾던 거였는데,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쓴 상태에서 좌우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. 이렇게 잡아주면은 양쪽으로 오는 이 자외선을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꽤나 괜찮은 모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5,000원. 너무 잘 산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, 이 모자는.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꽤 큰데, 캐스트럴 38 배낭 가방입니다.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 가방부터 설명을 하면은, 그때도 한번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, 아이고야, 네, 여기 이 캐스트럴 38 제품은 제가 꽤나 이제 고심을 했다가 구입을 한 가방이라서, 이 오스프레이에서 나온 캐스트럴 38 제품,
어, 지금 조금 이제 짐을 넣어놔서 두께감도 이렇게 있는데,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짐들은 최근에 이제 새로 산 제품들만 따로 이렇게 담아왔고,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하면서 구입하지 않은,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은 놓고 온 상태예요.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아이템들만 지금 가방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, 이제 가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배낭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버클로 하나하나씩 이제 풀 수가 있는데요. 먼저 이 가방, 예, 오스프리 캐스트럴 38. 이 가방도 제가 당근마켓에서 13만 원에 구입을 한 가방입니다. 이거 그래도 매장 가면은 꽤나 비싼 가방인데 당근에서 그래도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운 좋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었죠. 이렇게 끈을 이렇게 풀고 이쪽 버클을, 얘가 조금 빡빡하긴 한데 이쪽에 보시면은 안에 내용물이 좀 있는데, 아이고야, 이쪽에 있는 거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외장 하드예요. 외장 하드인데 이것도 제가 꽤나 오래 찾다가 이제 구입을 한 외장 하드인데, 지금은 이제 안에 이제 장착을 해놔가지고 뜯을 수가 없는데, 안에 그 삼성 M.2 그 외장 하드 2테라짜리로 넣어놨고요. 번개장터에서 20만 원에 이제 구입을 해서 넣어놓은 그 외장 하드입니다. 그다음에 이거 케이스는 하기비스라고 이제 중국 브랜드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제가 리퍼마켓에서 정말 운이 좋게 5천 원에 구입을 할 수 있어가지고 2테라 외장 하드에 이 40기가짜리 케이스로 이렇게 세팅을 맞춰봤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C2C 타입이나 뭐 C2 USB 타입으로 이제 데이터 보관으로 제가 이제 따로 구입을 한 건데, 백업 PC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종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는 아이패드 12.9인치 5세대 아이패드 프로로 이제 백업을 할 생각이고요.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75기가 정도를 SD 카드에서 그 아이패드로 옮겼다가 다시 이 SSD 카드로 옮기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5분 정도면은 이제 자기 전에 슬랙길에서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백업을 하기에 좀 괜찮은 시간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아이패드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, 그 속도면을 생각하면은 아이패드만한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패드로 결정을 했고, 물론 이제 맥북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맥북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. 물론 이제 뭐 현장 편집, 그러니까 순례길 안에서 편집을 하기에는 맥북만한 것도 없긴 한데, 무게면이나 그래도 간단한 뭐 컷 편집 정도로는 이제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, 그리고 이제 도난까지 생각을 하면은 맥북보다는 아이패드가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핸드폰도 이제 그 백업 장치로 괜찮은 아이템이긴 했는데, 제가 핸드폰을 이제 최근에 아이폰 16까지도 나왔는데 16으로 넘어가기에는 이제 제가 미니 사이즈를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미니로 이제 좀 더 가볍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드폰을 백업 장치로 하지는 않았고 아이패드로 백업 장치를 이제 결정을 내렸고, 또 이제 이동 중에는 뭐 영화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 큰 화면을 이제 편하게 볼 때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이패드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순례길을 위해서 지금 이 2테라 외장하드도 이제 따로 구입을 했다는 거. 그러니까 20만 원이 들었고 케이스가 5천 원 해서 20만 5천 원 정도로 비용이 나왔습니다.
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초경량 우산인데 한 5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이렇게 펴서 네, 정말 혼자 쓰기 딱 좋은 사이즈의 우산인데 약간 그 테두리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커팅이 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순례길에서 쓰다가 이렇게 완주를 하면은 이렇게 가볍게 버릴 수 있는 부담 없이 쓰기 좋은 정도로 이제 구입을 했고요. 일단 무게에서 초경량이라는 것 자체에서 바로 이제 구입 리스트에 바로 이제 올라온 제품이었죠. 근데 이제 이거를 구입한 게 제가 부산에서 행사 촬영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최근에 이제 부산에 한번 폭우가 내린 적이 있잖아요. 그때 제가 부산에 행사 촬영을 갔다가 다이소에서 이제 구입을 한 우산이었는데 그때 이 디자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. 물론 이제 다른 비닐 우산이나 뭐 반투명 우산도 있었지만 이왕 사는 거 그냥 바로 경량 우산으로 사자 해서 사긴 했는데 디자인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지금 스페인도 9월에서 10월부터 이제 우기라고 해서 우산이나 우비는 꼭 필요한 이 시즌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습식 타월, 이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. 그때 중고나라에서 2,000원에 준 습식 타월이라고.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산 도브 뷰티 크림 바 비누, 이건 1,000원 줬습니다.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, 이것도 다이소에서. 이거는 한 짝에 5,000원이라서 두 개에 10,000원을 줬고요. 이거 칫솔은 제가 원래 이제 출장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칫솔. 이거는 섭을 좀 잘라가지고 이 통에 이렇게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샤워 타월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거는 제가 구입한 이유가 빠른 건조로 위생적인 한지 샤워 타월이라고 해서 순례길에서 제가 이제 가장 포인트로 생각을 한 게 젖지 않거나 아니면은 빨리 마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포인트를 잡았어요. 그래서 습식 타월도 빨리 물기를 이제 뭐 제거한다거나 빨리 흡수한다거나 이런 기능 때문에 이제 구입을 했었던 거고, 똑같이 이제 이 타월도 그때 그날 이제 더위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릴 텐데 이제 저녁에 샤워를 하면서 빨리 물을 뺄 수 있거나 빨리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이 타월로 이제 포인트를 잡고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정도가 샤워 물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 정도가 이제 여기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 될 제품들인 거죠. 제가 산티아고에서 쓸 세면 도구 정리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입을 한 800ml 이제 통이고요. 여기에 제가 이제 스티커를 좀 붙여놔가지고 조금 이제 꾸며보려고 했는데 실패가 됐습니다. 그럼 하나씩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거는 습식 수건이고요. 습식 타월. 이거를 밑에 깔고 내부에서 이제 수분기를 흡수하도록 밑에다 깔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빨리 마르는, 빨리 마르는 샤워 타월이고요. 이것도 최대한 이렇게 접어서 넣고, 그 다음에 치약 칫솔도 제가 손잡이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통에 받게끔 사이즈를 잡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남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이 면도기인데요. 면도기 날만 사용하려고 이렇게
날만 챙겨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렇게 비누로 쭉 꾹 눌러 담으면 끝입니다. 무릎 보호대도 원래는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께서 그 보호대는 꼭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아플 때 차지 말고 대비를 해서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, 그리고 제가 순례길 코스 중에 그 피레네 산맥 그쪽 800km 코스를 이제 가려고 하는 거라서 산맥을 넘는 이 첫날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. 그때 사실 다치면은 남은 순례길의 여정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 피레네 산맥만 잘 넘어보자라고 해서 좀 이 보호대를 사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구입하지 않았는데 아마 현지 가서 뭐 생장이 될지 아니면은 뭐 파리나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데카트론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 스틱도 좀 사보려고 고려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저 좀 더 보여드리면은 이 밀레에서 구입을 한 경량 패딩, 이거는 제가 그저께 이제 구입을 한 제품인데, 이거는 제가 할인을 받아가지고 75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 그 순례길이 조금 이제 쌀쌀하다고 해서 가볍게 입고 다닐 경량 패딩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고요. 한번 가볍게 한번 입어볼까요? 네. 사이즈가 정말 딱 맞아요. 순례길에 이제 아마 밤에 잘 때 추울 수도 있을 텐데, 밤에 잘 때도 좀 부들부들해서 잘 때 입고 자도 괜찮을 그런 그 촉감의 제품이라서 75,000원 괜찮은 가격으로 잘 구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다음, 이거는 이제 K2에서 구입을 한 양말인데요. 네. 이거는 이제 그 쿠셔닝이 좀 굵은 것 같아가지고 쿠셔닝 때문에 이제 구입을 한 두 켤레의 양말입니다. 이거는 두 개를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개당 가격은 모르겠는데 두 개 해서 25,000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네, 이것도 이제 할인을 해서 그런 건데, 여기 보시면 이제 15,000원, 15,000원, 그러니까 두 개 30,000원인데 5,000원을 이제 할인을 받은 것 같아요. 아무튼 K2에서 구입을 한 이 양말. 이제 보통 분들은 인지라는 브랜드의 양말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발가락 양말과 두꺼운 양말 하나씩을 이제 두 개를 같이 겹겹이 해서 이제 신어야 그 물집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, 일단 저희 친형도 사실은 이 바카스 국토 대장정을 이제 해봐가지고 그냥 두꺼운 양말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, 아마 중간에 이제 좀 양말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싶으면 아마 두 개를 같이 겹쳐서 신거나, 또 이제 뭐 추가적인 양말을 또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일단은 가볍게 간다라는 이 포커스로 이 두 개만 이제 구입을 한 상태고요. 일단 마저 좀 더 보여드리면은, 이것도 이제 디스커버리에서 구입을 한 긴팔 티입니다. 네.
한번 쭉 보여드리면은 예, 디스커버리 제품이고 긴 팔로 구입을 했고요. 이 티를 구입한 이유는 그 물에 빨리 마른다고 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,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디스커버리 바지랑 재질이 굉장히 비슷해요. 그래서 이 바지도 제가 구입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, 이 바지가 정말 대박인 거는 빨래를 돌리고 탈수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한 85%, 90%는 말라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툭툭 털어도 빨래 후에 바로 이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건조 기능이어가지고, 술래길에서 이제 젖지 않거나 아니면 빨리 마르거나 이 두 가지 포커스로 봤을 때 꽤나 유용한 기능성 그 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티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. 얘는 가격이 109,000원 109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와이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로 이제 허리 부분도 이제 바람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. 지금 이 티랑 제가 이제 기존에 입고 있었던 그 기모가 있는 또 긴팔이 있어요. 약간 반폴라식으로 되어 있는. 그래서 이 두 가지 티를 갖고 가서 낮에는 좀 이렇게 가볍게 이 긴팔로 입고, 밤에 좀 쌀쌀하거나 밤이나 새벽 때 좀 쌀쌀할 때는 그 기모 티를 입고서 이제 다니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티는 제가 이거 하나, 그다음에 기모 긴팔 티 하나, 네, 반팔 티 하나, 그다음에 지금 이 경량 패딩, 그다음에 바람막이, 이 정도 5벌 정도 이제 위도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, 바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방금도 얘기했던 이 바지 하나랑, 그다음에 기모가 있는 이제 트레이닝 체육복,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반바지 정도, 이렇게 3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총 위에는 5벌, 밑에는 3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, 속옷은 한 2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아이패드도 들어오고, 그다음에 고프로까지 들어오면은 제가 산티아고 가는 아이템은 이제 총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되도록이면은 가볍게 가려고 하는 게 저의 좀 포인트긴 한데, 이번 영상은 언박싱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런 깍이나 아니면은 가격 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보여드린 거라서, 이런 거 다 떼고 정리하고 하면은 부피는 이제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긴 할 텐데, 가방 자체가 이제 워낙에 용량이 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고, 보여드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, 지금 이 배낭 아래쪽에 보시면은 침낭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이 하단부, 가방 하단부에 있는 이 침낭 주머니인데, 이 침낭도 제가 그 리퍼마켓에서 9,000원 주고 구입을 한, 지금 이 표에는 12,400원이라고 할인 금액이 나와 있는데, 이것도 이제 할인에 할인을 더해가지고 9,000원 정도로 구입을 한 침낭입니다.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약간 겨울에도 그 덮을 수 있는 침낭이에요. 이런 식으로 후드도 있는 이런 침낭이어가지고, 옆에 이제 지퍼를 열어서 이불로도 이제 쓸 수가 있고, 아니면은 이제 안에 쏙 들어가서 지퍼를 올려서 안에서만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릴 뻔했다. 이 배낭에 제가 단일 품목에서는 아마 제일 비싸내지 않을까, 비행기 표보다도 더 비싸내지 않을까, 이 카메라 이제 아릭스백 마크 7입니다.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, 산티아고 이제 메인 카메라로 준비를 한 녀석이죠. 이렇게 아릭스백 마크 7까지. 이거는 이
배낭의 이쪽 허리 주머니 쪽에, 얘는 거의 뭐 고정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쪽으로.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는 거는, 그러니까 배낭을 맨 상태에서 주머니를 여는 거는 쉬운데 닫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조금씩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, 사실 여는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쭉 열어서 빼면 되거든요. 여는 거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편한데, 카메라를 사용한 후에 주머니에다 넣는다 치면은 이렇게 넣고 조금씩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배낭을 매는 모습까지 하나씩 정리를 해서 두께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체감으로는 5kg도 안 되는 정도의 체감인데, 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에 바람막이 하나에 경량 패딩 정도 이렇게 입고 추운 날 이제 그렇게 다니지 않을까 싶고요. 확실히 이 두께감이 있으니까 폼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주전부리라고 해야 되나? 좀 더 챙기면은 젓가락도 한번 챙겨볼 생각이고요. 젓가락에 술래길을 가면서 젓가락질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서, 왜 한국인은 또 이제 젓가락 힘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젓가락이랑 막걸리 키트, 그 다음에 고추장 정도 이제 좀 추가 품목으로 넣어서 다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뭐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라면 스프랑 그다음에 뭐 손톱깎이, 이 정도. 외국에서 장기 여행을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, 한 달이면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손톱을 이제 깎을 시기가 오니까 그게 되게 신경 쓰이는 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한 40일 정도 가기 때문에 손톱깎이는 한번 좀 갖고 가볼 생각이고, 가끔씩 한식을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컵라면이나, 근데 이제 고추장이나 이 막걸리도 이제 한국 고유의 술이기 때문에 외국 나와서 진짜 먹기가 힘든 술이잖아요. 막걸리 키트, 고추장, 그다음에 뭐 라면 스프, 이 정도. 라면 스프도 뭐 컵라면이나 라면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,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최대한 이제 경량으로 준비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, 한 뭐 이것저것 하다면 한 7kg 정도 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다행히 이제 제 몸무게 10%는 넘지 않아서 나름 가볍게 챙긴다고 챙긴 건데, 혹시 좀 팁이 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제가 싼 아이템들 중에 요건 괜찮았다 싶은 것들은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의 순례자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좀 팁이겠다 싶은 것들은 좀 뭐 이렇게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순례길 가기 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파리로 넘어가서 숙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떼제베 기차 예매를 하는 거,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, 생장에서의 숙박도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개를 아직 못했어요. 다른 한 달살이 여행 같았으면은 그냥 숙박도 한 달로 이렇게 딱 잡고선 그 지역에서 그냥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넘어오고 그럴 텐데, 지금 제가 했던 그런 한 달살이 여행과 이 순례길은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, 원래 저는 현장에 떨어져서 되게 즉흥적으로 예약을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사전 예약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. 한다고 해도 뭐 비행기나 숙박 정도만 이렇게 하는데, 지금 아직 파리 숙박도 못 잡아놨고, 떼제베도 지금 떼제베를 타고 갈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지도 지금 확정을 안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생장에서도 크레덴셜 받고 숙박을 이제 거기서 하루를 해야 되는데, 이제 요것만 이제 남은 상태고, 그 이후의 일정은 아마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숙소를 잡지 않을까 싶고요. 그다음에
콤포스텔라 100km 남은 지점부터는 이제 계속 예약제로 이제 예약을 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숙박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쪽으로 해볼 생각입니다. 파리 넘어가서는 이제 바로 아마 스틱을 또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. 사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제가 호치민 경유라서 호치민 경유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. 그게 가장 1차적으로 좀 걱정이 되고, 그걸 놓치면 이제 다음 대안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세워놓지 않아서 파리에 도착해서 도난이 이제 그 두 번째고, 순례길 중에서도 숙소에 이제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제 도난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같은 숙소를 잡아가지고 서로 짐을 맡아주면서 뭐 씻기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, 아, 이런 것도 좀 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사실 저는 이렇게 밥은 가리는 거 없어가지고 오히려 빵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서양 요리,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, 또 유럽도 첫 유럽이라서 좀 기대도 되긴 하는데, 고추장이랑 갖고 가니까 그걸로 좀 버텨볼 생각입니다. 그러면은 가기 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이제 출국하는 영상부터 아마 또 담겠죠? 그 영상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순례길 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순례길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